월요일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네. 첫 질문을 의원님 관련한 뉴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8.17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니까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경선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출마를 공식화한 분은 없는데 의원님 네. 최고위원 출마설이 계속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8월 17일 전당대회 치르기 때문에요. 네. 후보 등록은 아마 다음 달 17일 정도 전후로 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소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화하신 분은 없고요. 네. 저 역시 주변에 계시는 이제 의원님들이랄지 또 당원분들께서 출마를 권유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 뭐 결정을 하지는 못했고요. 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봉화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묘역에 좀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이게 일정이 저희 구청장 비롯해가지고 시구원님들 이번에 당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6.3 예. 지방선거 때 네. 저희들이 연초부터 잡았던 일정인데 이 일정을 놓고도 또 혹시 최고위원 출마 때문에 미리 잡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가서 다른 때보다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참배를 드렸고 저는 지금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어떤 저의 결정이랄지 어떤 도움이 된다면은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이 시점인지라 네. 친명계, 친청계, 네, 여러 분류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통 친청계로 네. 분류하던데 이런 분류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민주당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님이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당에는 친명만 있는 겁니다. 뭐 굳이 언론에서 친청으로 친석으로도 분류하던데 그분들 모두가 친명입니다. 저 역시 저는 친명을 넘어서 찐명으로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정치 인생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성공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이런 계파가 나눠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다? 저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그래서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우리 당 출입하시는 기자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당권파, 비당권파 이런 건 가능합니다.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 친청? 혹시나 당 지도부에 있는 일원이면 당대표가 가깝다고 분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친청, 반청은 가능할지 몰라도 어떻게 이거를 친명과 친청 무슨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친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지금 당선자 워크숍에 정청래 네.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이제 참석을 하니까 역시 또 많이 주목을 받으셨는데 네,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해석은 언론인들께서 하시는 건 저도 보도를 봤는데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어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당선인들께 정말 당정청 원팀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총리도 같은 기조에서 우리 정부의 성공을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단체장이랄지 기초단체장 또 전체 그런 출마자 비율, 당선자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70%가 또 넘고 하기 때문에 승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겨야 할 곳에서 이기지 못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성공으로 최소한 성공이라 할 수 없고 또 아쉽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이 무슨 미묘한 신경전이랄지 차이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제 네. 송영길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주말 새 연달아 하셨더라고요. 세계일보하고도 하고 KBC 뉴스메이커에도 나오고요. 근데 상당히 발언이 좀 강도가 셌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정청래 대표가 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
라면서 비판을 했어요. 또 눈에 띄는 것이 160명이 넘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당대표가 너무 운동장을 좁게 쓴다. 측근들 몇 명만 데리고 정치한다. 이런 안타까운 평가가 많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봤는데요. 네. 전문을 듣지는 못했고, 근데 원래 취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별 의원들께서 전당대회가 또 있고 하니까 개별 의견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제 일일이 또 제 의견을 내는 거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좁게 썼다 이런 표현들은 아마 우리 당원들과 실제 송영길 전 대표님은 최근에 이제 6월 3일 날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당에 쭉 계셨던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평가는 다를 겁니다. 지금 실제로 당대표나 우리 최고위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한 구절을 따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잘못됐다. 해석이 잘못됐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대표가 주로 많이 쓰던 말씀이었는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취지의 어떤 말씀을 즉석에서 하다가 나온 표현이었는데 우리 대표도 대통령님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고 모두 개별 의원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과도하게 특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보실 때 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은 또 당의 중진 의원이고 하시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연달아 인터뷰를 하시면서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KBS 인터뷰인데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 송 의원은 자신의 출마 개연성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언론의 분석이고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2파전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의 연대 이 정도의 그 전망이었다가 어제 주말 인터뷰를 통해서는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의원님 말씀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면 본인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본인이 8.17 전대에서 우리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도전하신다면 본인 뜻대로 하면 본인 의중대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이 앞서서 저에게도 이제 최고위원 출마 말씀을 우리 앵커가 주셨는데 결정은 주변의 말씀들, 저를 아끼시는 분들, 우리 의원님들, 당원들, 지지자분들이 저에게도 문자도 주시고 직접 오셔서도 말씀 주십니다. 한번 최고위원 출마해서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봐라 권유를 하는데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A라는 누구누구 홍길동 씨가 최고위원 나가면 나도 나갈게.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본인의 출마와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저는 본인이 당당히 출마해서 당원들로부터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민주당을 어떠한 비전으로 이끌겠다. 정말 사리사욕 차유지 않겠다 하면은 나오시는 거고 그런 거지 왜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나도 나가고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던데 저는 상당히 좀 제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치고 직접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당내 갈등을 언급을 했는데 이 당내 갈등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목을 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이제 해외에서 정말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G7 정상회의도 그렇고 유럽 순방에서 그런 순방의 빛이 당내 발지 여권 진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면서 좀 가려진 것 같아요. 저 역시 안타깝고 대통령님께도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선고용지 부족 사태도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이런 민생고도 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항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당 대표하실 때도 우리 내부의 차이보다는
차이를 가지고 넘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각시키고 다투지 말고 정말 그럴 힘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외부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외부를 상대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내부의 단합을 강조하신 말씀 많이 하셨죠. 저 역시 이번에 말씀도 내부에서 우리 뭐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신 분들은 뭐 소수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저는 뭐 본인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과한 해석들이랄지 어떨 때 보면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지자들이나 또 일부 유튜버들 중에는 그걸 또 확대 해석하고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전체 민주진영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걸로 보고 있고요. 대통령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청난 갈등이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님이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청와대와 당내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 일부에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진짜 절대로 우리가 안에서 청와대랄지 우리 대통령님이 마치 어떤 거 사안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의원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자칫 어떤 특정인에 대한 뭐 좀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압박으로랄지 뭐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하실 때도 이 나의 발언이 어떻게 외부로 비춰질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하시면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제 수석급 참모진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지금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있고 또 오광수 봉욱 전 민정수석에 의해서 또 세 번째 검찰 인사 또 두 번째 이번 정부 들어서 김현장 출신 변호사 뭐 이런 등등등이 겹쳐가지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우려한다라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집권당 우리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대통령님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나 우리 지지자분들 저도 어제 발표된 다음에 반응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쭉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있는 거를 저도 좀 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한창식 이번에 민정수석은 뭐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건 뭐 사실 보도 말고는 뭐 접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님이 발탁을 할 때는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또 검찰개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신임 민정수석도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또 역할을 부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대통령님의 참모가 되는 순간 뭐 내각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 방향에 저는 철저하게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엇나가게 할 거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대명제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되고요. 우리 대통령님만큼 거기에 절실하신 분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전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듯이 최종 검찰 개혁의 방향이 정부안이 또 나오고 하면 당과 조율을 할 것이고 또 국회에서는 또 야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 길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이 됐는데 연어 술 파티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어요. 의원님은 이 1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부분이요. 공소권 남용 부분도 무죄를 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님을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괴롭히고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쪼개기 후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를 엮어가지고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해왔습니다. 악마화를 시켜왔죠. 근데 이것도 무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위증 혐의는 이제 4대3 이제 네. 전반적으로 유죄 판결 나올 때는 이렇게 갈렸는데요. 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랄지 한동훈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윤석열 정치 검찰 정권에 사실 부역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지내시고 하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대표 때 구속영장 청구하고 국회 와가지고 제가 지금도 잊질 않습니다. 네. 한 30분 가까이 온갖 모욕을 주면서 없는 혐의 사실로 그런 공소장을 읽어갔던 모습을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나왔다고 해서 마치 검찰의 조작이랄지 진술 왜곡이랄지 조작 기소가 없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렇다면은 정말 김성태 씨는 1년 동안 184회를 왜 출정을 시켰습니까? 왜 기록이 없습니까? 제대로 된 게.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죠. 네. 저희 국정조사 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 그래서 얄팍한 정치적 술수나 이런 거를 노리지 마시고 네네. 명백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치 검찰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자신이 있다면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조작기소 특검법에 찬성하십시오. 그래서 밝혀봅시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 후에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경기 평택을 재선거 패배를 두고요. 민주당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야권이 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 책임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평택을 해서 우리 당의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낙선하시면서 특히 우리 민주진영 지지자들, 평택을에 계시는 우리 또 유권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상실감과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목소리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그러나 이게 복귀는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6.3 지방선거 전체를 치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이긴 곳은 어떤 승인이 있었고 또 아쉽게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못 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외부인들도 다 같이 모시고 치밀하게 분석을 하려고 저희들이 평가위도 띄우고 이렇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네. 저는 조국 전 대표님이 이렇게 민주당이 답해야 될 10가지 질문을 이렇게 내신 거는 좀 적절한가 지금 시점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칫 저도 10가지를 쭉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 민주당을 좀 탓하는 거 아닌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낙선에 대해서 이렇게 읽힙니다. 읽히면은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우리 민주당의 5당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주요 개혁 과제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아가야 될 텐데 자칫 이렇게 던지신 질문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또 예기치 않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또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또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구성 제안했고요. 또 이른바 문조 털레오 같은 이런 프레임, 갈라치기 프레임은 정부를 약화시키는 자회 행위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일단 신 권한대행이 얘기한 이런 문제의식 공감하십니까?
조국 혁신당이 저희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셨어요. 특히 우리 지지층 당원들께서는 저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저들이 정말 개혁 법안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언론개 관련된 법안들을 상정을 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언제나 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스울 때는 본인들이 여야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 뜻과 반대로 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걸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만의 의석수로는 그거를 국회법에 따른 종료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12석의 의석을 가진 조국 혁신당이 언제나 협력을 해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 과제에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5글자의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일부 정말 우리 진영에서도 극히 소수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건 모욕적이죠. 열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대하는 무슨 또 말이 있다고 언론 보도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우리 지지자들, 우리 진영에 계신 분들은 속상하시는 말들이 있더라도 그런 표현들은 정말 가급적 자제하시면 좋겠다. 근데 일부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걸 저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자제되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책임 있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든 당의 지도급 일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주요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했을 때 국회의원이 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이제 내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네. 여야가 합의가 되고 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닌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국조와 함께 특검 병행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뿐만 아니라 행안부, 경찰 등 관련 기관 대응까지도 조사,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여야 합의로 이제 국조특위가 이제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네. 위원장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도 위원들 동수고요.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언제 민주당이 특검법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모두가 국정조사와 함께 미진하면 특검도 당연히 해서 이번에야말로 왜 이런 식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선관위는 저는 정말로 이건 해체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새롭게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아직 이제 막 출범해서 국조 측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고 정치적 공세하지 마시고 국조 측이 준비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정말 일 안 합니다. 전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일 안 한다고 봐요. 본회의장도 걸핏하면 나가버립니다. 전 세비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깎아버리고 우리 국민 혈세인데. 네. 그렇게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월급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준비 좀 하세요. 준비해서 이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꼬박꼬박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대표라는 분은 그 현장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국민들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네.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 집현장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네. 재선거 피켓 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의원님.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